자, 오늘 저는 이게 중동 전반에 검열제도 그 가운데서 이제 정치 군사적 그게 의미에서의 어떤 검열제도가 이게 중동 지역의 언론 예술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터키, 이란을 중심으로 이게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발표문, 그 다음에 이 발표문은 아직 이렇게 완성되었던 원고는 아니고요. 좀 몇 개월 더 수정을 해서 논문으로 완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개념과,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정치 군사적인 검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동 전반에서의 언론과 예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동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계 어떤 문화권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인구 비례로도 가장 많은 이집트, 터키, 이란 이 세 국가를 중심으로 언론 예술 표현의 자유의 어떤 현황과 그 다음에 그 사례 몇 가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처음 그 페이지 앞에 보면은 단원 1 서로를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본 인권 가운데는 생명에 관한 어떤 그런 인권도 있고, 자유, 양심, 그다음에 종교 자유, 어떤 선택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많은 어떤 그 언론학자들은 결국에는 이런 모든 어떤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서도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이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억압받고 있는 어떤 상황,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이것들을 표현하고 누군가가 알릴 수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기타 어떤 자유, 그게 기본적인 인권들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게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의 어떤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48년에 제정된 세계 인권 선언문에도 나타나 있고, 미국 수정 헌법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게 헌법 제21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대부분의 어떤 우리나라 헌법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 수준의 어떤 헌법 규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헌법, 이게 선진국의 헌법, 이게 어떤 국제 인권 규정에서 보면은 많은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때 보통은 이게 언론 출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주석 3번에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에 그래서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이게 표현의 자유를 할 때 이게 언론과 출판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가 현대에 와서는 많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언론 출판에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그 주석 3번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언론 출판 자유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사 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 그 모든 형태였던 의사 표현은 다 언론 출판 자유의 개념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담화라든지 연설, 심지어는 연극, 방송, 영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예술적인 어떤 표현, 이 모든 시, 이렇게 사진,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언론 출판의 자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거의 모든 형태의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이론을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언론의 어떤 이론을 설명할 때는 어떤 이제 권위주의 이론, 자유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 이제 사회주의 이게 책임 이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 권위주의라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국가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이것만 전파돼야 돼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권위주의 이게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유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뭐 이게 뭐 시장에 이게 자유로운 어떤 사상의 어떤 시장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될 거는 이것만 하세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을 하면은 그것이 이게 좋은 상품이 선택되듯이 그런 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어떤 이론 중에 하나가 사회 책임 이론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부작용들도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현대 와서 이게 사회 책임론의 어떤 이론의 핵심은 언론의 어떤 자유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의미하지만은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은 이게 준수할 때 그런 자유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공안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중동 국가들은 이 네 가지 어떤 모델들 가운데에서 이게 권위주의 이론에 이렇게 속하게 되고요.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어떤 유형에 속하게 되고 이런 권위주의적인 유형의 국가에 속하는 곳에서는 역시 우리가 이게 얘기하고 있는 센서십 이게 검열 제도가 아직도 이게 많이 이게 허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이론들을 보게 되면은 검열은 크게 이게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검열, 군사적인 검열, 그다음에 윤리 및 사회적 검열, 그다음 종교적인 검열. 그래서 이게 이게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일단 정치 군사적인 검열을 하나의 어떤 캐테고리로 묶고요.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에 이게 종교적인 검열을 또 한 캐테고리로 묶어서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검열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단체들이 의사 표현을 할 때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군사적인 어떤 검열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서 이게 검열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특히 뭐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테러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군사적 의미에서의 차원에서 어떤 검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일단 중동 전체에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의 어떤 자유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이게 지금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에서 이게 별도로 또 이게 언론의 어떤 자유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보고서 가운데에서도 이제 대륙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덤 하우스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국가 분류를 어떤 자유로운 등급, 그 다음에 이게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등급, 그 다음에 전혀 자유롭지 않은 등급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 캐테고리들을 중동 북아프리카 이게 프리덤 하우스에서 이게 조사한 중동 북아프리카 19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19개국 모두 이게 자유로운 등급을 받은 나라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의 어떤 나라들이 지금 이게 부분적으로 자유롭다든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더 소수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문화권과 비교해 보면은 가장 이게 지금 이게 자유로운 등급이 없는 0으로 되어 있는 나라 지역이 바로 중동 북아프리카하고 유라시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중동 북아프리카가 조금 더 이게 열악한, 그래서 이 중동 북아프리카하고 유라시아 지역이 가장 이게 좀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자유롭지 않은 등급이 오직 이게 전체 제가 요거는 이제 퍼센트입니다. 이게 좀 조사들 가운데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오직 2개국, 그래서 이게 5%만이 자유롭지 않은 등급을 받았는데 요 2개국이 이게 바로 이게 마케도니아하고 터키 이 두 나라뿐이었고요. 중동 국가 중에서는 21%, 즉 이게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등급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튀니지, 레바논, 쿠웨이트 뭐 요 네 나라가 이게 그나마 이게 중동 국가 중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비교적 좀 이게 자유로운 국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게 언론 자유지수 중동 국가 순위.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이 국경 없는 기자회에 들어가서 2013년서부터 2018년까지 쭉 한번 이렇게 국가별로
순위 변동을 찾아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2013년까지를 기준으로 했느냐? 뭐 별 이유는 없습니다. 2013년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어떤 변동 순위를 쭉 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보통 우리가 2011년 이게 아랍의 봄 이후에 아랍의 봄은 대부분 이제 SNS 상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랍의 봄 이후에 중동의 언론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좀 이렇게 궁금했는데 뭐 역시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순위가 이게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순위가 좀 올라간 나라가 있다면은 이게 튀니지 같은 경우는 138등에서 이게 97등, 이게 꼴등은 이게 180등입니다. 이게 2018년 북한이 전 세계에서 꼴등이었네요. 자, 이게 튀니지는 상당히 많은 등급이 지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오만 같은 경우도 141위에서 127위로 올라왔고요. 반면에 또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77위에서 105위로 오히려 많이 떨어졌고요. 뭐 리비아는 아직도 뭐 내전 중이죠. 그래서 131위에서 162위로 떨어졌고, 대부분의 어떤 나라들 뭐 터키라든지 또는 뭐 이집트라든지 대부분 완만하게 떨어졌던지 아니면은 옛날이랑 별 다름없이 그냥 그 등수 유지하고 있던지. 그래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중동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의 상황은 별로 이게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도표를 보면은 이게 티토 프로젝트 저널리스트에서 이것도 뭐 국제 NGO 단체인데 언론인 보호위원회에서 나온 게 자료입니다. 또 언론인들이 그 나라에서 몇 명이나 구속됐느냐, 몇 명이나 또 이게 사망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게 구속 건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이게 쭉 삼아봤는데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언론인 구독자 수가 251명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언론인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 1등부터 10등을 봤더니 이게 지금 중동 국가가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국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제 연구 과제인 연구 중심국가인 터키, 그 다음에 이집트, 이란도 1, 2, 3위, 8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5나라의 전체 언론인 구독자 수 2018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28명이고요. 그렇다면은 2018년 전 세계 언론인 구독자 수 가운데서 이게 무려 요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0% 정도. 그래서 상당히 이게 요 5개국이 언론 구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전 세계적으로 월등하게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우리가 이게 가장 언론인의 보호가 잘 돼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터키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론인을 구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 매우 좀 놀라운 상황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언론인을 기준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는 프리뮤즈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주로 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통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지 또는 프리덤 하우스에 비해서 여기는 상당히 통계들이 상당히 좀 비정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또 2015년, 16년 비교해봐도 비교하는 수도 좀 다르고요. 이게 나라 수도 좀 다르고 들쭉날쭉해서 이게 어떤 나라 나타나고 어떤 조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균형을 맞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15년과 16년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뮤즈라는 단체에서 이게 통계를 낸 이게 serious violation, 그래서 아주 심각한 침해 건수 10개국을 제가 쭉 다시 정렬을 해봤는데, 이 프리뮤즈의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각한 어떤 바이올레이션 침해라는 기준은 개념은 뭐냐면은
그 예술가나 단체에 대해서 살해, 납치, 폭력, 부금, 기소, 박해, 협박을 한 경우가 이 시리어스 바이올런스에 해당되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2015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중동 국가가 상위 이게 10개국 가운데서 6개국, 뭐 이란, 시리아, 터키,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합쳐서 그래서 이게 56건 그래서 그 해에 71개국을 통해서 177건이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요 6개국이 31.6%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보니까 10위권 내 국가 중에서 중동 국가 4개국, 이게 이란, 터키, 이집트, 시리아가 들어갔고 전체 이게 그 해에 발견된 이게 심각한 침해 건수 가운데서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뮤즈에서는 이게 예술 분야에서 어떤 표현의 자유 제한 현황을 여기와 같이 지금 심각한 침해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검열, 센서십을 기준으로 또 통계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센서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보면은 이게 2015년도에 중동 4개국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와 지금 비교해 보면은 중동 국가들, 요 지금 10위권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30%를 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센서십의 경우에는 요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23%, 여기 12.1%. 뭐 요것만 단순하게 보면은 중동 지역에서의 예술 분야에서의 어떤 규제는 이게 검열이라는 것은 콘텐츠를 규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심각한 어떤 침해라는 것은 주로 이게 행위자에 대한 어떤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콘텐츠 내용에 대한 어떤 규제보다는 오히려 이게 사람을 이게 협박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속한다든지 이런 게 인신의 어떤 규제가 훨씬 더 이게 예술 분야에서는 더 이게 많은 것으로 이게 우리가 이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그 다음에 3단원에 가면은 4단원에 가면은 자 요번에는 지금까지 이제 중동 전체 지역에서의 언론과 예술 분야를 봤고요. 그 다음 단원 4단원부터는 이게 이집트하고 터키, 이란 요 세 국가를 중심으로 이게 다시 통계를 내봤습니다. 아까도 이게 봤지만은 이게 지금 이게 언론인 보호 이게 위원회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언론인 구속수가 가장 많은 나라 1위가 터키, 2위가 이게 이집트, 그다음에 이란이 8위. 그래서 요 세 나라만 합치면은 작년 기준으로 언론인 구속자 수가 요 세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43%.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러니까 언론인 구속자 이게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면은 요 건수를 어떤 명목으로 언론인들을 구속했나? 그것도 CPJ 그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매년 이게 몇 년치가 나타나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요 정도 캐터고리로 나눠놨는데 뭐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안티 스테이트라는 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한 이게 사유로 언론인 구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뉴스 유포, 그 다음에 이게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언론인을 구속하는 게 대표적인 어떤 사유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 지금 언론인 보호 위원회에서 그래서 요 세 나라의 한 10년치 정도의 언론인 구속 건수의 변화 추이를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도 한 10년치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나라별로 쭉 봤더니 지금 나라마다 이렇게 좀 편차가 가장 공통적인 것은 지금 아랍해법 이후에 이렇게 세 나라 모두 언론인 구속수가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급속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좀 약간의 어떤 상이점이라는 것은 갑자기 언론인 구독자 수가 늘어난 시점이 조금씩은 몇 년씩 좀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뭐 무바라크 시절이죠. 요 시절만 보더라도 1년에서 뭐 한두 명 정도 언론인들이 구속됐다가 갑자기 2013년에 좀 늘어나더니 201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또 거의 뭐 없었죠. 이때는 이게 2008년까지 언론인 구속자가 없었다가 2009년부터 갑자기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2009년 이후에 이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각 나라마다도 이게 아주 디테일한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2013년, 14년 요 와중에 이제 무르시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LCC 정권이 들어서는 그 시점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도 뭐 게지 공원에서 그다음에 특히 에르도안 정권 이후에 이제 이슬람주의자, 세속주의자 간의 어떤 갈등이 심해지는 시점이 한 요때쯤이 아니었는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있었던 게 녹색혁명인가요? 그 이후에 그 다음해부터 상당히 이제 이 개혁주의자들에 대한 이게 구속 건수가 상당히 이게 증가한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게 이번에 언론 분야 말고 예술 분야를 보면은요. 그래서 이 이집트하고 터키하고 이란, 그래서 2016년도에 이게 나온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언론 침해 사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두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게 바이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센서십하고 이게 다 합쳐서 이게 거기에 대한 규제가 장르별로 어디가 제일 많은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세 나라 모두 다 음악에 대한 어떤 이게 규제가 가장 이게 많은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음악 분야에 이게 예술가에 대한 어떤 협박이라든지 구속 내지는 음악에 대한 이게 센서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이 가장 많은 뭐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 보고서에서는 설명은 되고 있지 않고요. 단지 음악이라는 것이 가장 만들기 쉬운 어떤 콘텐츠고 이게 인터넷상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면서 뭐 요즘은 뭐 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풍자라든지 뭐 이런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게 확산성이 있어도 영화 한 편 제작하려고 그러면은 뭐 적지 않은 예산도 들고 속도도 느리겠죠. 그래서 이게 음악이 빨리 쉽게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빨리 퍼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 건수도 가장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충 우리가 이게 상황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4-2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통계적인 면에서 이제 중동에서의 어떤 상황, 그다음에 이집트, 터키, 이란에서의 상황이 대충 이렇다라고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면들을 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하려고 했는데 제가 많은 어떤 지금까지는 케이스들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한 5년에서 10년치 정도 그런 사례들을 다시 좀 분류할 생각인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이게 완전히 못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조사한 거 그것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 단원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집트, 터키, 이란에서 정치적 목적에서의 언론 및 그다음에 예술 분야의 규제법 악용 사례. 그래서 세 나라 모두 보면은 일단은 헌법에서는 뭐 대부분 뭐 이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조항이 제일 잘 만들어진 나라는 역시 터키 같아요. 이게 터키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게 국제 인권 단체도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 2014년도 LCC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헌법에서 이게 언론과 그다음에 의사 표현의 어떤 자유에 대해서 잘 보장돼 있다. 그렇지만은
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예외 조항들이 있더라. 그래서 뭐 71조 같은 경우는 뭐 전쟁 또는 뭐 국가 충동한 사태 발생 시, 뭐 비상사태 시는 언제든지 이런 표현의 자유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유보 조항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란 헌법도 마찬가지로 언론과 출판에 보장하고 있지만 하나의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의 원칙에 위배되지 말아야 되고 대중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슬람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규정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광범위하게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헌법에서 이게 완전하지 않지만 언론의 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타 법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형법이라든지 또는 이게 형법이 있고 반테러법이 있고요. 특히 형법 같은 데서는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그다음에 뭐 반테러법 같은 경우에서는 반국가적인 선전 활동, 그다음에 또 이게 형법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죄 뭐 이런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되는 어떤 구속 내지는 검열하는 사례들의 몇 가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 고위공직자나 이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상당히 뭐 국제적으로 많은 어떤 이슈가 됐다는 것이죠. 아무르 노한이라고 자기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이게 NCC 대통령을 이게 근데 잘 어울리긴 하는 거죠. 일단 미키마우스 이렇게 귀를 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징역 3년형을 이게 선고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방송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정부의 개입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라디오 텔레비전 협회, 뭐 우리나라 뭐 ERT 같은 우리나라 KBS 같은 곳입니다. 이게 국영 방송국인데 한 여성 방송인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부패,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 아니고요. 정부에 대한 부패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방송 중단됐고 나중에는 해고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특히나 터키 같은 경우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엄청나게 많이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통계 자료 보니까 2014년서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이 직접 자신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고발 조치한 사람만 하더라도 2,000명이 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도전에 대해서 매우 이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메네이 같은 지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특히 이게 고위 공직자들, 시 공무원의 어떤 비리를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뭐 태형, 뭐 이게 459대 형을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테러라든지 국가 안보에 관한 게 표현의 자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반테러법을 새롭게 제정을 했는데 이게 테러에 관련된 뉴스는 반드시 정부의 지침대로만 따라라.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공식 뉴스 이외에 딴 목소리를 내면은 안 된다라고 이게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집트 내에서 테러 사건이 터지더라도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취재하는 것이 매우 좀 어렵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어떤 를 이렇게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언론 보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터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테러 관련 뉴스에 대해서 보도 관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2월, 2016년도 6월, 그래서 이게 이스탄불 시내하고 앙카라, 그 다음에 공항에서 여러 건의 어떤 테러 사건이 이게 발생을 했는데, 이때도 거기에 보도 관제가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폭발 장면이라든지 사망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상 보도를 금지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도록 했고요. 특히 터키에서 이게 언론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당히 보도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매우 엄격하게 또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쿠르드족 문제,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학살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쿠르드어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게 1999년까지만 전까지만 하더라도 터키 내에서는 쿠르드어 사용이 금지됐고요. 91년 법이 통과되면서 쿠르드어 사용은 허용이 됐지만은 쿠르드어 사용을 할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한 여가수가 쿠르드어로 아이들을 위해서 쿠르드어 뭐 이게 뭐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다. 뭐 이런 어떤 이유로 해서 또 10년 6개월의 이게 징역형을 이게 선고받기도 했고요. 또 이게 쿠르드족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 상영들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영화제에서 이게 계속 상영 금지 이 조치를 이게 받는 그래서 이게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이런 이게 특정한 집단에 대한 이게 표현이 매우 이게 엄격하게 이게 금지되어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사례들도 규제 사례 등등이 많은데 이란은 이런 이제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제 종교적, 그다음에 뭐 어떻게 뭐 윤리적 뭐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